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토요일 다 쉬는 시간에 오셔갖고 아침 일찍 오셔갖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쵸? 우리 간호계의 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7월부터 7, 8, 9, 10 4개월 동안에 이제 RNBSN이 진행될 예정인데 3시간 간호학개론, 그죠? 2시간 기초간호과학. 기초간호과학이 생리학이죠? 생리학인데 여러분이 배웠던 생리학에 비해서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오리엔테이션을 약간 좀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연대 RNBSN은 언제쯤 시험 볼까요? 매해. 12월. 매월 12월 26일부터 28일 사이. 대부분 저번에는 이제 28일이었어요. 26일에서 28일 12월 1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차 시험이죠.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1월 10일 사이에서 17일 사이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요거는 이제 변동이 많아요. 2차 시험은 뭐예요? 면접이에요. 면접. 그래서 요게 1차 시험 100점, 면접 100점 해서 200점으로 해갖고 몇 명을 모집해요? 80명 모집해요. 자, 경쟁률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알고 계신 분, 경쟁률. 작년에 3.55 대 1. 우리가 그 3년제 출신 선생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뭐가 있을까? 학자문행제 있고 또, 독학사 있고, 독학사는 그렇게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또, 방송통신대학에서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요즘 많이 하는 게 이제 학점은행제에서 대학 내에서 그걸 이제 많이 하는데,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대학 내 그 개별에서 다 하면서 그 학사학위를 줘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학점은행제 나오신 분들은 연세대학교에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대부분. 이런 얘기 하기에는 좀 너무 이런 차별을 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연대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많이 석사나 박사로 이렇게 끌어올릴까요? 물론 우리는 지금 학사 편입, 그러니까 학사를 이제 하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따고 2년 후에는 대부분 어떤 욕심이 날까? 석사 욕심이 나요. 많이 올라가요, 석사로. RNBSN 출신들이. 그 다음에 또 박사로. 대부분 석사를 많이 마치거든요. 그러면 연대 입장에서는 누구를 뽑아주겠어요? 자기 재단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타학교 학점은행제에서 학사 학위를 갖고 온 사람들 혹은 독학사 혹은 방통은 지금 거의 안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라도 할 수 없이 학교 방침이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특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험에 1차 시험에 뭘 보죠? 개론. 주관식 5문제 나와요. 주관식 5문제가 이게 문제별로 어떻게 점수 유형이, 점수 배당이 같을까 틀릴까? 틀려요. 어떤 거는 10점, 어떤 건 5.5점 분할해서 한 문제에 2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쵸? 한 문제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10점이 가장 높아요. 자, 그렇게 해서 50점. 자, 그 다음에 기초간호과학. 기초간호과학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몇 문제? 15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이 단답형 5문제. 근데 요 2문제, 그러니까 요 2개가 50점, 50점인데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가장 중요시 볼까요? 개론이에요.
이거는 완전 서술형이에요. 개론. 그래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개론인데, 시험장에 딱 들어가죠. 그러면은 아마 10시부터 시험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9시 반에 이제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시험지 2장을 어떻게 10시 시작하면 2장을 나눠줘요. 어떤 거? 이거 개론. 응? 해갖고 이렇게 8절지 그 앞뒤 다 이렇게 훤한 거 답안지 하나 줘요. 개론 시험지. 그 다음에 기초간호과학 2가지를 한꺼번에 줘요. 그래서 2시간 안에 같이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 개론 먼저 써야 돼요. 다 잊어버려요. 개론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초간호과학. 기초간호과학 같은 경우는 외우는 것도 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생리적인 과정이라든가 그런 게 다시 생각날 수가 있어요. 또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라기보다는 뭐 단답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개론. 그러면 이 개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제발 숙제 좀 하세요. 제가 숙제를 내주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그 공부하면서 준비해야 할 거. 노트를 준비를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노트가 이렇게 좀 그 옆에 이렇게 철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그게 여러분들이 편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공책이 여러분들이 물론 편한 것을 써도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기에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이트 할 때, 그쵸? 뭐 이브닝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무슨 뭐 이브닝 할 때, 그때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해서 철 있는 거기에다가 제가 숙제를 해오라 그러면은 이 연습 문제 숙제를 해오세요 그러면 다 써갖고 오셔야 돼요. 숙제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거의 붙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왜 그런 숙제를 내줄까? 쓰기 연습이에요. 나중에 거기에다가 쓰기 연습을 해갖고요, 나중에 어떤 걸 봐야 돼요? 물론 간호학교는 책보다는 막판에 10월부터 이제 다 끝나서 11월부터 공부할 때는 어떤 걸 보고 해야 돼요? 노트 정리한 걸 보고 달달달달달 외워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꼭 쓰셔야 된다라는 거, 꼭 숙제는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초간호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기초간호과학 그 책, 그거는 가장 쉬운 거를 먼저 가르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대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영문출판사. 사지 마세요. 수문사의 기초간호과학 책하고 그 다음에 영문출판사 2개가 있는데, 영문출판사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은 번역된 거예요. 번역된 거를 문제화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거의 70%가 나와요. 영문출판사에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프린트를 해갖고 기초간호과학 교재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갖다 심화 문제를 같이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받아 쓰고 어떻게 강의 시간에 뭐 너무 졸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졸음 있는 거 어떻게 막아요? 특히 우리 간호사 선생님도 얼마나 바빠요. 힘들고. 그런 것만 빼놓고는 열심히 받아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는 꼭 나중에 복습을 한 번 정도 보셔야 되고요. 우리 보면은 책이 7번 학습법이라고 나와있어요. 저도 이제 그거 읽어봤는데, 그렇게 해서 한 번, 2번 보고 나중에 한 6, 7번 그걸 보면은요, 한 10월 말부터 그걸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번에는 작년에는 15강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22강까지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를 다 할 거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RNBSN에 합격을 해서 연대를 들어가면요, 기초간호과학을 다시 배울까 안 배울까? 배워요. 그리고 이게 학점수도 높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 간호학 개론은 배우지는 않고 간호학 개론에서 나오는 거, 예를 들면은 뭐 간호 이론이라든가 간호학의 어떤 무슨 간호과학의 목적이라든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정책이라든가 해서 더 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 작업을 싼다라고, 물론 시험도 중요하지만 기초 작업을 싼다라고 해서 들어가셔야죠.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RNBS. 누가 그러더라고요. 타 학교 석사과정보다 더 어렵다고. 그만큼 아주 교수들이 어떻게 할까? 일주일에 2번을 RNBS에는 가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월화 들어갔는데 지금은 수목을 가나? 6시부터 아마 10시까지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봐줄 것 같죠? 교수들이.
뭐 이렇게 해서 봐주세요 하면 봐줄까? 연대 교수들이? 안 봐줘요. 절대 안 봐줘요. 아주 들들들들 볶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발표를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실습 나가는 것도 있어요. 한 2주 정도 실습 있는데 세브란스로 나가거든요.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실습을 어떻게 할까? 뭐 가서 뭐 환자 인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시키지도 않고 그냥 옵저베이션만 하는데, 세브란스 병원의 어떤 시스템, 여기 지금 세브란스 병원 다니시는 분들도 뭐 있겠지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신촌 세브란스를 가장 많이 나가거든요. 정신과 병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병동 같은 경우에 그 실습을 나가고 또 보건소 실습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학부 실습한 것보다 어떻게 더 한 단계 윗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세브란스 실습 나가보면은 그 대학병원 실습에서 보면은 과장님들이 되게 다 학생들 다 이끌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컨퍼런스를 진행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고. 그러니까 실습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걱정할 건 뭐예요? 합격이지. 그래서 작년에 합격한 사람들 지금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메일 오는데 너무 힘들다고, 근데 뿌듯하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거 숙제, 간호학개론 숙제, 그 다음에 기초간호과학에서 중요한 건 뒤에 이제 연수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눠주는 거, 영문출판사에서 나눠주는 거 해서 같이 문제 풀이한 거 있죠. 그거는 파일을 하나 준비해서요, 그거는 따로 좀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공책 하나, 파일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꼭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5배수를 뽑아요. 1차에서 1.5배수를 뽑고 맨 마지막에 80명을 뽑는데, 이제 이 면접, 과연 면접에서 어떤 걸 물어볼까? 면접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1차 시험에 붙었는데도 이제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면접에서 어떤 걸 물어보냐고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여기에서 이슈, 간혹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거는 간호학 개론 문제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슈에 관련된. 예를 들면은 지금 만약에 내가 신생아실에서 근무한다, 아니면은 산부인과 병동에서 근무한다, 아니면 보건소에서 공부한다, 혹은 연구간호사 작년에 붙었었거든요. 연구간호사도. 그럼 연구간호사 그 일을 하면서 그걸 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면접이 뭐 안녕하세요 뭐 인상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깨끗하게 하고 가고 태도도 보기는 하지만, 그때 이제 건방진 태도는 절대 안 되지. 그때는 이제 만약에 1차 시험 합격한 사람에 의해서 면접 특강을 제가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연대 교수님들, 물론 다른 학교 교수님들도 그거 뭐 다 같은 공통점이긴 하지만, 연대 교수님들의 특징, 거만한 학생들 절대 싫어. 이 앞에서 뭐 이런 거 아시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 완전히 깎이는 거예요. 저것이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걸 가리킨다는 식으로.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굉장히 강하세요. 연대 교수님들이. 그 앞에다가 대연대를 쓰시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이제 하나 자랑할 게 있는데, 3년 전인가 4년 전에 WHO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공동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서울대에서 40억을 요구했어요. 연대에서는 얼마를 요구했을까? 우리는 50억 요구했어요. 연대에서는. 그러면 대부분 좀 40억 요구한, 또 서울대가 또 이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대가 그걸 끌어갈 것 같은데, 누가 끌어갔을까? 연대에서 끌어가 간호계가 왈칵 뒤집어졌죠. 그만큼 어떻게 체계적으로 근거 있게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이래서 50억을 끌어와갖고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지금 연대에서 지금 표방하는 것이 그 간호계 리더십을 만드는 게 이제 연대에서 표방하는 거거든요. 간호계 리더. 우리나라에서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 그렇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50년 만에 탈바꿈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 지역에 가서 간호대학 세우고요. 연대 교수님들이 일찍 그 퇴임하셔서,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
그런데 가갖고 우리 그 선교사들이 예전에 1900년대 초에 와서 우리나라에게 간호계를 세웠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를 아주 성황리에 마친 게 있었어요. 50억이 말이 50억이지. 그 대단한 성과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학회 그런 데 가시면은 좀 질투의 대상이 되셔갖고 좀 잘나신 분들은 학회 회장이 또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어쨌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면접에서 이슈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제가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물론 신문에서 나오는 정보도 중요해요. 근데, best evidence, 최상의 근거를 갖고 이슈를 대야 돼요. 최상의 근거는 뭐가 있을까? best evidence, 우리 나중에 할 텐데. 응? 연구 결과, 논문. 제가 논문을 갖고 올 거예요. 논문을 선정해서 오늘도 몇 개 갖고 왔어요. 논문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안 받으신 분은 좀 이따 쉬는 시간에 프론트에 가서 논문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논문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떻게 보느냐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논문과 관련된 건 카페. 여러분 카페를 다 가입을 하셔요. 그래서 R&BSN 전용방이 있어요. 전용방에다가 제가 나머지 논문을 올려드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따 간화 개론 시간에 숙제를 내줄 거예요. 그럼 그 숙제를 논문을 정리해서 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논문을 많이 읽다 보면 어떻게 될까? 왜 논문이 나오지? 간호계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이 논문이 나와요. 그리고 근거가 되고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게 근거가 되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모든 논문이 다 옳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면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뭐 메르스 사태에서 보면은 뭐 연구 결과가 그렇게 되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 같은 경우나 뭐 그 전에 우리 학생 물론 이제 그 학교에 이제 학생들한테도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서 한번 논문을 좀 많이 봐라 그러면은 볼까 안 볼까? 안 보더라고. 더 나아가서 국회 도서관 들어가서 아니 국회 도서관이 어디에 있죠? 국회에 있지. 국회의사당역에서 내려가고 1번 출구 한 번만 건너면 바로 들어가는 게 국회 도서관이거든요. 국회의사당은 저 안에까지 거기까지는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 가면은 그 무료로 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어요. 물론 연계되어 있는 도서관에서는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국회 도서관 가갖고 그 복사카드 해갖고 이렇게 해서 해갖고 오면은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갈까 안 갈까? 안 가지. 시간도 없고 또 귀찮고.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바라지는 않아요. 바라지는 않지만 만약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관심이 있으면은요 거기 가셔갖고 뜨지 않는 우리가 컴퓨터 국회 도서관 해갖고 뜨지 않는 게 있어요. 거기 직접 가서 보는 그거와 관련된 거를 좀 시간 있을 때 가서 좀 출력해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그 파일함에다 놓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게 여기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어디 면접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좀 많이 따라오시고 기초간호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눠드린 그 문제 그게 심화 문제거든요. 그거는 가서 꼭 한 번에서 두 번씩은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로 일부러 해온 게 왜 그럴까? 공책도 중요하지만 공책에다 정리하라는 이유. 책보다는 공책에 정리하는 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 이걸 이제 그 나중에 정리하라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있는 거, 뭐 화장실 갈 때나 아니면은 전철, 버스 탔을 때 이렇게 보는 거요. 아니면은 카페에서 뭐 누구를 기다리거나 그럴 때 카페에 그 어떤 그 적절한 소음, 카페에서 공부 참 잘 되죠. 그쵸? 중요한데 그 이렇게 아주 소음이 없는 데보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하나 꺼내갖고 한번 읽으면은 너무너무 머리에 쏙쏙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따가 논문 보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R&BSN 들어가갖고 발표할 때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요. 석사나 박사 들어갈 때도 논문을 많이 보면서 나중에 논문 쓸 때도 아우 논문도 이렇게 패스하는 것도 아주 징글징글하게 패스하게 하는 게 연대 교수님들 중에 하나예요. 그냥 대충 안 해요. 대충 안 해서 이제 사람을 가지고 미치고 팔짝 뛰게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 하지만 그분들을 한번 이제 인생에서 알고 계시면은요,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수업이 토요일인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래도 거의 다 참석했죠. 한 달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한두 명씩 빠져요. 나중에 뭐 동영상 보면은 뭐 하겠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그래서 굉장히 루즈해져요. 그리고 토요일 날 행사가 또 많죠. 지금 여기서 3교대 하시는 분들 몇 분이세요? 3교대. 3교대. 그러면은 토요일 날 어떻게 오프를 어떻게 정해서 와? 첫 오프? 나이트 오프? 아, 데이 이브닝 빼달라고 하는 경우. 첫 나이트 오프가 가장 좋죠. 그쵸? 근데 토요일 날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뭘까? 어디 많이 갈까? 응? 연말에는 술 먹으러 가고, 그래서 저희가 앞당겼어요. 연말에는 그 회식을 가야 되니까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토요일날 회식이 아니라 금요일날 회식 가갖고 이제 새벽 몇 시까지 하다가 이제 토요일날 못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또 많이 빠질까? 결혼식. 응? 병동내에 누구 이제 결혼식이 이제 토요일날 많이 있으니까, 또 아는 지인 결혼식. 친척이나 가까운 뭐 가족 간의 어떤 결혼식이나 행사 아닌 다음에는요, 글쎄, 아주 가까운 친구 아닌 다음에는 결혼식을 꼭 갈 필요가 있을까? 내가 뭐 가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별로 갈 필요도 없는 사람까지 그냥 옷 사고 또 뭐 백 사고, 결혼식 갈 때는 또 한 번씩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식 가면은 저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결혼식 오겠지. 뭐 물론 부조는 하겠지만, 근데 결혼식 올까? 안 와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게 우선순위를 두고 와서 하는 게 내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이 실강은 되도록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실강을 오시더라도 이렇게 막 졸고 그러신 분들은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실강은 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있죠. 토익이나 토플. 11월 아마 30일까지 본게 아마 계산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토익을 준비하셔도 돼요. 자주 시험 보세요. 어떤 분은, 어떤 선생님은 맨 처음에 350 받았어요. 두 번에 550, 두 번째. 그 다음에 650. 계속 보기만 하면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토익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토익은 500에서 550점만 넘으면은 커트라인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토익을 준비하셔갖고, 먼저 토익을 해서 토익에 먼저 힘을 쓰든가, 그걸 이제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익하고 1차 시험, 2차 시험, 면접 이런 식으로 해서 200점 만점. 토익은 이거는 이제 패스다, 아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필수 자료, 필수 서류가 되는 거예요. 200점 만점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요게 100점이고 요게 100점이면 어떤 게 많이 차지해요? 어떤 게 많이 차지할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선 간호학 개론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거?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면접 때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나.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오리엔테이션 줬습니다. 잠깐만 쉬고 간호학 개론 들어갈게요.